안녕하세요. 3번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도수분포표가 무엇인지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를 볼게요. 다음은 20가지 첨가의 당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사과부터 시작해서 수박까지 총 20개의 과일이 있고, 당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말합니다. 당도가 낮은 과일도 있고요. 당도가 굉장히 높은 과일도 있습니다. 자, 이 20가지 과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쪽 1번을 보면 표 1을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낼 때 줄기의 개수를 말해보자. 자,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소수점 윗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줄기와 잎으로 나누게 되면 줄기가 될 수 있는 값이 14, 12, 19 이런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줄기를 차례차례 나열을 할 텐데, 표로 나타내기에는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줄기만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개수만 이야기하니까 중복되는 숫자들이 있으면 빼고 그냥 써볼게요. 14, 12, 19. 아래쪽은 12하고 13이니까 12는 이미 있었죠. 13이 있고 15, 18, 21, 18, 21 그리고 12, 10인데 이미 배가 12가 있었네요. 여기는 있었고, 그 다음 8, 9, 10 해당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 6과 29, 12가 또 나왔고요. 15도 있고 10도 있고 7은 없네요. 7, 9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 개수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네요. 자, 1번 줄기 개수는 13개. 두 번째, 당도가 8% 이상 10% 미만인 첨가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8% 이상 1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것을 파란 색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8, 9로 시작하는 것들, 줄기가 8하고 9인 것만 찾아내면 되겠죠. 줄기가 8과 9인 것, 줄기가 8과 9가 되는 것, 3개가 있네요. 3개. 자, 아래쪽에 생각열기의 표 2는, 자, 위에서 봤던 이 표입니다. 표 2는 첨가의 당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당도에 따른 첨가의 수의 분포를 알아보기에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지금 이 표만 가지고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내기에는 줄기 개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당한 구간으로 잘라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표 3번과 같습니다. 3번의 표를 보면 당도가 5 이상 10 미만, 10과 15, 15와 20, 20과 25, 25와 30과 같이 각각의 당도를 가장 높은 당도와 낮은 당도의 차이를 5만큼이 될 수 있게 구분을 해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표를 이름을 붙이기를 도수분포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도수가 뭐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의하기 위한 용어들이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용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1번.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5하고 10, 10하고 15 간격이 일정하죠. 이 일정한 간격이 5만큼이에요. 5만큼의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둔 이 각각을 계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각 구간의 폭이 일정하다 했잖아요. 아까 위에서 이 일정한 크기, 이걸 계급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각 계급에 속한 별량의 개수가 바로 도수인 거예요. 그 계급의 도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계급 봅시다. 당도가 10 이상 15 미만인 첨가의 개수, 이게 바로 별량의 수니까 바로 이 구가 요 계급에 대한 도수가 되는 거죠. 요 10과 15 사이에 있는 요 구간에 대한 도수가 됩니다. 계급에 대한. 자, 그래서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나타내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당도가 10에서 15 사이인 첨가의 개수가 9개로 나머지 개수 5개, 4개, 1개, 1개보다 많아요. 자, 가장 많은 게 뭔지, 그 다음 가장 적은 것이 뭔지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그 다음 대부분의 청과는 당도가 15보다 작습니다. 심지어는 20보다 작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묶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뒷부분을 봅시다. 뒷페이지에 보면 표 2의 자료에서 아까 위에 생각열기에 있던 표였어요. 거기서 계급의 크기가 15%로 하여 도수분포표를 만듭니다. 아까 첨가의 당도가 가장 높은 것이 대추가 29였거든요. 그래서 15만큼으로 나눴더니 표가 다음과 같이 계급이 둘로만 딱 분리가 되고 첨가 개수가 14개, 6개.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요.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된다. 두 번째,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아도 세세하게 나눠버리면 그 줄기와 잎그림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도수분포표를 만들 때 첫 번째,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하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계급의 개수는 5개에서 15개 정도쯤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표를 보면 표 3에서 계급의 크기를 5로 잡았더니 계급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걸 조금 더 잘게 나눠서 계급의 크기를 3이 되게 만든다. 2가 되게 만든다. 이 정도 한번 조사를 해봐도 되긴 되겠죠. 2인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걸 기초로 해서 그 아래 보이는 배우고 익히는 수학 문제 1번, 2번, 3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앞서 배웠던 두 가지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것, 그걸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요. 자, 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이제 생각열기 문제를 먼저 볼게요. 다음은 한 여행사에서 조사한 세계 주요 도시 45개의 어느 해 8월 최고 기온의 평균을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오른쪽 그래프는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여 처음 두 계급을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번 해석해 보죠. 첫 번째 계급 12와 15, 12도 이상 16도 미만. 자,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칸을 두 칸으로 칠했다. 한 칸, 두 칸. 두 번째 계급을 보면 기온이 최저 16, 최고 20도 사이인데 이때 해당되는 도시가 5개. 그래서 1, 2, 3, 4, 5, 5칸까지 올라와 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각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가로 길이는 뭘 의미합니까? 여기 가로는 계급의 시작점과 계급의 끝나는 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서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급의 크기예요. 가로는 계급의 크기를 뜻한다. 그럼 두 번째 세로가 뜻하는 건 뭐냐? 세로 12도 이상 16도 미만인 도시 2개, 16도 이상 20도 미만인 도시 5개. 그러면 세로의 의미는 바로 도수가 되겠네요. 어떤 것의 도수다? 각 계급의 도수다. 각 계급의 도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위 그래프에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완성해 볼게요. 다음은 20도 이상 24도 사이. 이때는 도수가 9입니다. 9까지. 이건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하늘색으로 합시다. 비슷하게. 여기가 9개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색깔을 칠합니다. 자, 그 다음은 24도 이상 28도 사이에는 5예요. 여기네요. 5. 이것도 마찬가지. 색깔을 칠합니다. 그 다음 계급은 15예요. 28도에서 32도 사이의 도수는 15. 여기에 가장 많이 몰려 있네요.
자, 그 다음 32도와 36도 사이는 9개의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8월 최고 기온을 나타낸 그 표인데 지금 이거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28도에서 32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분포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8월은 여름이고 12월, 1월, 2월은 겨울이잖아요. 이건 북반구 기준이죠. 남반구에 있는 도시들의 경우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12도, 16도, 16도, 20도의 계급에 해당되는 이 도시들은 아마 남반구 쪽에 있는 도시들이 아닐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북반구 쪽에 위치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을 보면 2에서 완성한 그래프를 보면 도수분포표에 비해서 왼쪽의 도수분포표와 오른쪽에 세로 그린 그림,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 그림이 왼쪽 표보다 갖는 장점이 무엇일까? 금방 앞서도 설명했지만 한눈에 보인다예요. 한눈에 무엇이 보인다? 도수의 크기가 보인다. 그래서 보통 신문 같은 경우에 어떤 기사를 써서 나타낼 때 이 도수분포표도 나오지만 지금과 같이 막대 그래프가 나타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빨리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아래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눈으로 보기 편하다는 뜻이에요. 자, 도수분포표를 다음 순서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위에서 봤던 바로 이 표죠. 선생님과 같이 완성했던 이 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도수분포표를 어떻게 한 거냐? 1번부터 차례대로 봅시다. 첫 번째,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 끝값을 차례대로 표현합니다. 12, 16, 16, 20, 20, 24와 같이. 두 번째, 세로축의 도수를 차례대로 나타냅니다. 세로축 방향축의 도수를 나타내겠다. 세 번째,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가로 쪽 직사각형의 길이, 요 가로 방향의 요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 쪽으로,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직사각형들이 차례대로 나열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그래프의 이름이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가 많고 적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계급이 크기니까 일정하더라.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넓다는 건 가로 길이가 같으니까 세로 길이가 길다는 걸 의미하죠. 즉, 직사각형의 넓이랑 각 계급의 도수는 정비례합니다. 도수가 크면 클수록 넓이도 넓어지는 거죠. 만약에 도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넓이도 줄어들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배우고 익히는 수학 문제 1번, 2번, 3번을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그냥 잠깐만 소개해보죠. 1번은 앞서 봤던 생각열기랑 똑같죠. 생각열기랑 마찬가지로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봐라. 두 번째 문제는 만들어진 히스토그램을 해석해봐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딘가가 틀렸대요. 틀린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내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각 주어진 3개의 문제씩을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